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 부채에 관한 문제점들이 심각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 때문에 찍어댔던 양적 완화, 돈을 무자비하게 뿌렸죠. 어쨌든 달러는 찍으면 찍을수록 인플레이션, 그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조금씩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했던 그림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도구를 넘어서 이 데이터가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미국 부채 급증의 해답이 될 수 있다. 크립토 슬레이트 논평이에요. 논평. 미국 부채 해결하면 떠올리는 코인이 하나 있죠. 리플 XRP. 마크 필립스의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미국의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할 것이다. 어쨌든 미국은 그들이 엄청난 위기에 있을 때, 똥줄이 탈 때 그 위기의 돌파구로 항상 써왔던 게 전쟁과 통화정책이죠. 1943년 브레튼 우즈 협정, 그리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제도 폐지. 이런 히스토리를 봤을 때 분명히 지금 엄청나게 찍어댔던 6조 달러를 프린팅했던 미국의 부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국내 총 생산의 70%를 제조가 아닌 서비스업을 통해서 GDP를 꾸려나가는 미국이란 국가가 정상적으로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또 한 번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XRP를 보고 제가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로 쓰이게 될 것이다. 1,000억 개로 한정된 리플의 개수, 그리고 지금 전세계 인구는 80억 명 정도죠. 다시 또 이야기 드리지만 달러는 찍으면 찍을수록, 명목화폐는 프린팅이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그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고, XRP는 사용하면 할수록 디플레이션, 그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된다. 제가 방금 계속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지금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면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제가 제 영상 안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봐보시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 재무부 장관 자넷 앨런이 지금 돈이 없다고 난리죠.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부채 한도를 늘리려면 어쨌든 공화당, 민주당, 양당 모두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것 또한 쉽지 않고,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을 넘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뇌피설입니다. 뇌피설. 하나의 컬럼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코인이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부채를 해결한다면 그 코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XRP 리플이 될 수 있겠죠. 그 상관관계는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부채 한도가 다시 한번 한계에 도달을 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미국 통화정책에 통합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했던 비트코인을 가지고 미국 채널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희한합니다. 어쨌든 세상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제가 오후 방송을 그냥 이런 블록체인에 관한, NFT에 관한, 그리고 비트코인의 트렌드, 흐름 같은 걸 하나를 지정을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후 영상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XRP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가장 본질적인 거를 이해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아침 방송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미국의 부채는 1월 19일 31조 4천억 달러,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세계 부채 시계입니다. 지금은 1월 28일이죠. 그런데 미국의 부채는 31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의 거의 31배, 우리나라는 지금 1조 달러 정도 부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극복하지 못할 미국의 국내 총 생산 26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 중에서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데가 프랑스와 이태리, 상당히 위험하죠. 유럽 국가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똥줄 타는 국가들이 꽤 많아요. 어쨌든 유럽은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에 묶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국가가 무너지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미국의 부채 위험 수위 29조 달러 아시죠? 2029년에 29조 달러의 부채를 지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미국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한 번에 모든 빚을 갚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가 와버렸죠.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미국이 6조 달러를 그냥 또 프린팅을 해버렸어요. 어쨌든 마크 필립스도 코로나를 예견하지 못했고 2029년에 와야 할 미국의 부채가 지금 2023년에 와버렸던 겁니다. 어쩌면 마크 필립스의 이야기대로 미국이 그 모든 부채를 통화정책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을 한다면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비트TV가 이야기했던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시기가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꼬라지가 사토시 나카모토와 마크 필립스의 이야기대로 점점 진행이 돼가는 게 참 어쩔 때는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제한적이죠. 그리고 명목화폐, 종이화폐는 돈을 프린팅을 해서 통화 공급을 확장해야 하는 본질적인 필요성 때문에 통화 정책에 실패할 운명인 법정화폐 시스템에 충분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참 이런 글이 나올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시대가 변한가요? 이런 말을 비트코인이 퍼드라는, 사기라는 그 수많은 뉴스를 뒤로 한 채 여러분들은 행복한 시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개수가 제한적인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쩌면 실패할 운명인 법정화폐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공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BTC 채택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폭주하는 그런 부채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몇 가지 솔루션이 있다. 미국의 부채 한도, 미 재무부가 부담하는 국가 부채에 대한 법적 상한선을 이야기한다. 즉 미국이 청구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한다. 자, 아래 차트는 미국 정부가 국내 총생산을 훨씬 초과해서 미국이 국채 판매를 통해서 추가 자금을 조달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1917년에 제정이 된 제2차 자유채권법에 따르면 부채 한도에 도달한 후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이도 저도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부채 한도를 높이려면 양당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것 또한 쉽지 않다. 어쨌든 이 모든 짐을 지고 있는 미 재무부 장관 자넷 옐런은 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한 한도를 높이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의회에 요구함으로써 특별 조치를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그리고 자넷 옐런은 정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3,350억 달러의 단기 지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자넷 옐런의 요구 조건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정부의 혜택에 의존을 하는 사회보장 지급 지연, 그리고 무급 군인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재앙을 의미할 수 있다. 정부의 채무 불이행을 두려워하는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어마무지하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해결책이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통화 팽창이나 정치 및 국가 통제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급증하는 부채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달러 대신 비트코인으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부채 한도를 추가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어쨌든 명목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돈을 또 찍지 않으면 국가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거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국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비트코인이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비트코인을 추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를 자넷 앨런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제가 XRP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비트코인이라면 미국은 XRP 리플. 어쨌든 통화 정책을 통해서 미국은 한 번 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될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건 뭐 역사가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미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암호화폐를 경계를 한다. 그리고 자넷 앨런은 수차례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난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채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유지하고 더 많은 부채를 축적하고 구매력을 더 많이 상실하면 달러 헤게모니가 더 침식될 수 있다. 마무리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걸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XRP에 관련된 이야기는 서두에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BTTV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여러분들 또한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거운 주말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